안녕하십니까. 이번 통일 시사 포커스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이북 구도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북 구도민이라고 할 때에는 남한에 와 있는 북한 주민뿐이 아니고 북한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북 구도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북 구도민 한 분이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그것에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10년 동안 중국 땅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요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문하는 과정에 이 합동신문소죠. 그 국방부 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합동신문소에서 이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북한을 탈출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사회 나와가지고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 이북 구도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과 생활보호제도를 다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 이분이 5년이 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10년을 살다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이것을 고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10년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은 줄 수 있지만 정착지원제도는 제대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갔다가 또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가지고 4대4로 이것이 부결이 됐대요. 그러다 나니까 이 북에서 온 여성이 2,600만 원이라는 정부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다 내놔라. 토해내라 하고 지금 아주 황당한 일체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충신 지금 장신대 대학 다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인턴을 받고 있는 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자,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다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은 주고, 지원 혜택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황당한 얘기들이 도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불일치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4대4로 이제 원래 위헌 소송 위헌 소송이 있었어요. 위헌 청구 소송.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보면 이제 4항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제를 무효화해달라고 해서 이제 위헌 청구 소송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결이 난 거예요. 4대4가 나오면 부결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 과잉 수급 불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을 정할 때는. 뭐냐면 안 줘도 되는 사람한테까지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합헌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첫 번째는 이제 헌법을 참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1장 총강에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총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문제가 된 이제 이북 구도민 분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탈북을 하셨어요. 98년도에요? 예. 98년도에 탈북을 하셔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11년에. 그러니까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들어온 건데. 예. 10년이 훨씬 지났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003년 6월에 탈북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됐으므로 이 돈을 그 지원받은 2,360만 원을 다시 돌려줘라, 통일부에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날벼락에 떨어진 건데. 근데 이게 참 헌법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이북 구도민도 우리나라 국민인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국민이죠. 그죠. 그리고 이 국민이 생활고 때문에 중국으로 이주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재외국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데,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처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보면 그 다른 항들에는 어떻게 쓰여있냐면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완전 인터폴. 그렇죠. 국제 경찰에서 취급해야 될 인물들이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이거는 어차피 북에서건 남에서건 감옥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거는 흉악 범죄자잖아. 그렇죠. 20년 이상 징역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사망, 위장 탈출 혐의자. 이건 간첩 아닙니까, 이거? 간첩이지, 뭐, 위장 탈출, 저립자가 어디, 그게 그냥 간첩이라고 찍어놔야지. 그렇죠. 위장 아주 그 요상한 말을 써놨네. 그리고 이제 사항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5항은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아니, 그러면 또 1년 후 자기를 보호 신청해도 그 사람들 지금 지원 제도에서 빠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망에 있는 위장 탈출 혐의자, 그러니까 간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어떻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호 신청을 합니까? 그렇죠. 바로 다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거는 만에 하나 간첩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보호 신청을 하면 그 지정하지 해처액을 줘야 할까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참 이거 요상하네. 사실 이런 건 국가보안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실 탈북자, 그러니까 이북 군민 분들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탁상 행정은 했네, 그냥. 탁상 행정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또 의심이 가는 게 보면 그 이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 이전에 그 개정 이전의 법률들에 보면 보로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부터 탈출해온 분들은 국가유공자 지위를 줬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나 가져온 물품에 대해서 보로금을 지급했습니다. 보로금이라는 거는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적국의 정보라든가 적국의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왔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거를 보로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10년이 지난 사람은 사실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정착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판결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건 뭐냐면 너네는 10년 이상 해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다가 왔으니까 우리한테 줄 정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로금을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갑갑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법이 아니고 국가가 만든 법이 오늘 개인이 만든 법 같네 이게. 그러면 자 이제 그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보로금이잖아요 지금. 북한 주민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10년 이상 있다가 오면 정보 가치가 없다. 정보 가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줄 돈이 없다. 정착지원금을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으로서 국가로서의 의무는 뭐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의무는 보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부분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 이미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줬기 때문에 보호의 의무는 다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헌법상으로는. 쫓아낼 수는 없고. 쫓아낼 수는 없고.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쫓아내지는 못하고. 알았어. 국정은 줄게. 대신 니한테 우리가 얻은 정보가 없으니까 돈은 줄 수 없어.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참 말이 안 나가는 것이 자 이렇게 봅시다. 10년이라고 했죠 지금? 예. 그러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예. 9년 11개월 30일 산 사람은 현금을 주고 요거 딱 넘어가지고 10년 딱 되고 1월 1일까지 산 사람 안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과 이 정책의 함정이죠. 네.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 최저 생계비를 줄 때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3인 가구인데 월 수입이 200이 안 되면 그 이거를 돈을 주고 200에서 10,000원이라도 넘으면 돈을 안 주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돈만 타는 거예요. 돈만 타고 그냥 몰래 알바하는 게 낫지. 예, 이거를 이제 빈곤의 함정이라는 사회복지 용어로서 이제 빈곤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법과 제도의 함정이에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년 11개월 30일 동안 있다가 그렇죠. 온 사람은 2,360만 원을 받고 10년 딱 되면 그러니까 이틀 더 살고 오면 못 받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네. 그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들키는 사람이 없었거나. 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지금 이런 사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당황스럽죠? 많이 당황스럽죠.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치졸하고 비열한가 하고 의문갈 정도인데 이게 사실 국민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위정자, 특히 통일부 쪽에서 일을 정말 대충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사업들은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초기 정착 지원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뭐 남북 뭐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통일부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관급 부처로 있으면서. 그런데 이런 자잘한 법률조차도 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현실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게 참 갑갑합니다. 왜냐면 저는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안 준다는 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는 10년 이상 근거지를, 10년 이상 중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탈북자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돌아올 때, 그렇죠. 북에서 설치해서 남한으로 돌아올 때 한 성비가 여자 7, 8에 남자 2, 3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자들은 그 사실상 중국에서 인신매매식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99%가 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탈북 루트를 알아내서 뭐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성이 많은 건데, 자, 그러면 인신매매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하고 나서 또 한 번 탈출해야 됩니다. 인신매매를 그러니까 나를 산 사람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근데 그 탈출을 못 한다라고 하면 10년, 20년 계속 있는 거예요. 거지. 그렇죠. 뭐 운이 좋으면 2, 3년 아니면 진짜 운이 좋으면 막 일주일 만에 탈출해서 올 수 있는. 성공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뭐 군복무를 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당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일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대다수의 탈북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민들의 분위기 정도나 얘기를 해주지. 자기 마을 소식이나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체류를 했느냐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 이북 구도민분들에게는 중국에서 몇 년 있느냐 이게 보로금을 주고 안 주고 뭐 정착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고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국방부 쪽에서 말하는 이 보로금이라는 개념 때문에 10년 이상이 지나면 안 주겠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못 건질 게 없다 이 사람한테. 그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보를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사실 딱 두 군데죠. 세 군데까지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은 국정원. 그렇죠.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거시적인 정보를 다뤄야 하는 것은 이제 국방부와 통일부인데, 그렇지.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봤을 때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필요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정보여야 하는 것은 내부 동향, 그렇죠. 그리고 뭐 군사 동향, 그리고 뭐 무기들의 뭐 성능이라든가 뭐 이것들이 왜 배치돼 있고 이것들의 작전이 어떠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지. 사실 뭐 북한 안에 뭐 장마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정원하고 국방부 쪽에서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방부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해외 체류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얻어낼 정보가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 세금 받아다가 운영을 하는데 얘네들한테 그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빈곤층하고 얘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네.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와가지고 1년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도 국민으로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10년이 안 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꽤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되면 다 보호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뭐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경찰서로부터 보호 대상이 다 돼요. 근데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몰래 한국에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간첩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한 상태로 뭐 어선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저기 군사 분기에서는 몰래 넘어왔다거나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아니 내가 아는 이제 우리 이북 구덤인 남한으로 온 사람들. 예. 거기서도 중국에서 결혼 비자로. 예. 한국인하고 결혼 비자가 돼가지고. 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위험한 뭐 통일부 정착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얘들은. 예. 또 그 조선족하고 살다가 그 중국 사람들 이제 따라 들어오고 가짜 여권 가지고 제도를 몰라요. 살다가 뉴스 보고 이거 있다 하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도 지금 정착 지원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안 해주겠다는 10년이 거죠. 안 됐지만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아마 이거는 뭐 간첩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아마 그 과잉 그 지급의 원칙에 그러니까 과잉 지급 불가의 원칙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괘씸죄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그 이미 여기 와가지고 1년 동안 뭐 결혼 비자식으로 해가지고 와 살았으면 너는 이미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참, 나 그거 아리송한데 이걸로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만들었느냐, 국방부가 만들었느냐, 어느 국회의원이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보긴 봤겠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이북 구도민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은 분이 그렇지. 없죠. 사실 같은 이북 구도민 출신 국회의원 모를까. 그렇죠. 그게 아니면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봤어도 뭐 이거 뭐 그럴 듯하네 하고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큽니다. 예. 결국은 북에서 온 사람 한두 명이 몇 명이 피해보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 북에 있는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소식을 다 전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압록강 건너고 나서 말이야 한 10년 정도 떠돌다가 1,010만 원 그대 들어가고 돈 안 준단다. 하면 그렇지. 누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저기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북 구도민 여성분들이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야 그거 1년 지나서 신고하면 돈 못 받는단다 하면 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북이 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처럼 이 아득바득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적당히 살 수는 있는 그렇죠. 뭐 많이 먹진 못하지만 맞아. 그런 분들이 그래? 그러면 드라마로 보던 게 다 허상이네? 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북에서 온 분들한테 배타적으로 굴므로써 그렇죠. 오히려 통일을 좀 더 늦춰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거지. 그렇죠. 서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정치범이 있다라고 하면 돈 얼마 주고 데려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호간 뭐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독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쪽으로 계속 끌어들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정보를 개방시켜가지고 확 무너지게 만든 건데 이제 그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라는 그 철의 기회가 왔을 때 아주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그렇죠. 딱 통일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 부작용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는 게
아, 저기 독일 통일하는 거 보니까 좋은 점은 안 보이고 힘든 점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래도 뭐야, 혹시 모르니까 계속 제도적으로 장벽을 쌓아나가자. 아, 도와줄게. 아, 뭐 대부분은 다 도와줄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안 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요. 그렇죠. 나중에는 지원받는 절대값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 씨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지금 이게 참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우리 영원히 분단하자. 대한민국은 38선 분계선 이남지역으로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나라 분단하자. 서로 분단 계약을 맺자 하고 분단 인정하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 지도랑 반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못하죠. 어떻게나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현재 그것을 법적으로까지 집행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통일부가 지금 이북 구도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 이걸 지들이 독점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일부는 이게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보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딱 나와 있네요.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직무유기죠. 그거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 그러면 엄청난 급여도 받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가져간 것이 통일부 장관이라 그러잖아. 네. 지금 장관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이북 구도민보다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북 구도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제가 알기로 한 10배, 20배 정도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헌법으로 따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북 구도민이 중국에 나가 있으면 재외 국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그 결과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 어떤 조항도 있냐면요. 제가 준비를 다 해왔는데, 여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에 2항,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냐고?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사실.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잖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그럼 특별히 보호 안 하네?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특별히 더 보호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방부랑 행정안전부랑 외교부랑 이런 데서 다 독도를 특별 무슨 구역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라고는 해놨지만 아무 관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안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한다니까 누구도 안 하게 되는 그렇지. 그런 것 같은 건데 이것도 보면 특별히 보호한다라고 해놓고서 특별히 보호하는 거 그냥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그냥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들어오면 전자지원금 좀 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원이라는 곳에 한 곳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교육시키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나도 25년 전에 자유대안으로 온 사람으로서 이거 보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우리 통일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피동적으로 통일 문제는 우리 일뿐이 아니야. 미국이 할 거야. 이런 허황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자 희망하는 이북 구도민 분들이 더 많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창구 자체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신문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정원 측에서 또 국방부도 마찬가지고요. 신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딸려가지고 이북 구도민 분들을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기네 용량만큼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명 들어오는지 그걸 양을 조절하고, 왜냐면 또 여기엔 또 하나원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하나원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국방부, 그 통일부 이 세 개 부처가 다 자기들이 그런 한계 때문에 이 창구를 크게 열지를 못하고 이 좁은 문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북송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구군포로가 또 북송됐다고 조선일보에 기소가 났던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외교부도 자기들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또 탈북을 한 분이라는 걸 알겠어. 근데 들여오자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사람 도둑내지 마라. 그리고 나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안 된다. 수급 조절해라. 그 통일부에서도 하나원 자리 꽉 차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문 자체를 크게 넓혀야 됩니다. 물론 간첩들에 대한 그런 신문을 해야죠. 간첩을 들어오면은 국정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밥 먹고 그 간첩 잡으러 다니면 되지. 뭘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걸 잘하기만 하면 사실 그거를 굳이 들어올 때부터 막 1차, 2차, 3차 신문까지 해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 자체가 좁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오고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도 힘이 약하고 이제 생활 자기네 좀 환경을 못 가지지. 그렇죠. 네? 그냥 보호 대상자로만 남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 생활권에서만 폐쇄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보면 대다수의 그 이북 구도민분들은요, 그 서울에서 사는 경우에 잘 못 녹아듭니다.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그렇지.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녹아들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족이 들어온 것처럼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그 법과 이런 잘못된 법과 또 잘못된 이 정착 지원 정책들에 관해서 따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참, 이게 뭐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참 갑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청순 씨가 남한으로 이주한 이북 구도민들의 이 참담한 현실, 이 현실은 이게 법이 더 참담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말씀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좀 깊은 얘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